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제가 오늘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이 자들의 이 정말 더러운 이 얼굴을 확 껍데기를 벗기기 위해서 공부 많이 했습니다. 통계자료 다 뒤져보고 이 K방역이다 어쩌다 저쩌다 하면서 자랑하는 이 자들, 이 K방역의 실체, 이 거짓말로 우리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가고 전체주의화해 나가고 있는 이 독재 정권의 민낯을 오늘 완전히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K방역의 실체 완전한 통계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국제기구까지도 문재인의 독재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K방역의 충격적인 실체 알려드립니다. 우파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민 여러분 꼭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알려주셔야 됩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문정권을 국민 탄압 정권으로 규정한 휴먼 라이트 워치입니다. 공식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7월 12일 날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문재인 정부는 명백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들을 만들어 놓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짓은 무엇이든 하면서 온갖 핑계를 대고 있다. 라고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성명은 주제는 다른 내용이었는데 이런 멘트도 들어있었습니다. 즉 문재인은 할 수 있는 온갖 핑계를 다 대고 무슨 짓이든지 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또 국제사회의 조사를 피하고 국제사회를 속이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도 그렇다 이겁니다. 레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소련에서 공산당 혁명을 했던 레닌이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민주주의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당 이름까지도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레닌의 교시를 따르는 사람일 수 있다라고 의심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그냥 네 마음대로 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방종은 하면 안 돼.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 이게 우리가 배운 자유민주주의였죠. 방종이 아닌 자기가 하는 일에 책임은 지는 그 자유, 이걸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나는 민주주의자야. 그런데 앞에다가 사회민주주의, 공산민주주의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 자들이야말로 바로 공산 전체주의자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레닌이 교시를 내렸어요.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 일단 거짓말 100번 하면 참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민주주의를 망할 때까지 부르짖는 자들 있습니다. K방역의 중심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K방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유민주주의를 공산 전체주의로 급격한 전환을 시키고 있는, 그걸 가능하게 했던 이 코로나 팬데믹, 이게 바로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이들에게는 공산 전체주의로 몰고 가야 되는데 뭔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전체주의로 가려고 하면은 적이 있어야 됩니다. 공동의 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유민주주의자들에게 한반도에서는 공동의 적은 바로 북한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북한은 적이 아니고 상전이고 또 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적을 만들면 안 되죠. 그런데 이 국가 전체를 어느 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은 공동의 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뭐냐? 찾던 중에 코로나19라는 공동의 적이 생긴 겁니다. 그래, 이걸 몰고 가자라고 결심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계속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 공동의 적을 사용해서 과거에 공안통치다, 북풍이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코로나풍, 코풍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때려잡고 있는 거죠. 자, 조작을 해왔다라는 의혹들을 많이 제기하죠. 그런데 그 조작을 우연히 실토했습니다. 7월 6일 날 이렇게 실토를 했는데, 이 사람 TV에서 많이 보셨죠? 뭐라고 이야기하냐?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주 중반 시작점인 7일부터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보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6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현재 검사 건수를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어서 내일부터 환자가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밝혔다. 실토를 한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아니 왜 갑자기 1000명이 넘냐? 라고 하니까, 아니 공격적으로 지금 검사 숫자를 늘리고 있다 보니까 늘어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즉 코로나 확진자 숫자, 이건
검사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다라고 실토를 한 겁니다. 그동안 검사 숫자 가지고 쥐었다 폈다 해왔다라고 실토를 한 건데요. 자, 그러면은 과거에 작년 8월 15일 날 광화문에서 자유우파 시민들이 모여서 시위를 했죠. 그 사람들을 살인자로 몰고 갔지 않습니까? 그때 확진자가 확 늘어났죠. 그래서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도 야, 우리가 뭐 시위 잘 못했나? 저 시위하는 사람 정 목사님 정말 나쁜 분인가? 이기적인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이건 아닐 텐데 라고 해도 막 그냥 살짝 막 드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언론에서 매일 TV만 틀면 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작년 8월 달에는 이 정권에서 적은 자유우파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구호를 외치기 위해서 광화문에 모이는 그 사람들을 때려잡을 사람들이었어요. 또 첫 번째 누구였습니까? 대구. 이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대구를 때려잡았죠. 그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대구에서 수십 명씩 나왔죠. 그때는 수십 명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였으니까. 그 다음에 때려잡은 게 검사 건수를 확실하게 늘려서 때려잡은 게 바로 광화문 시위 참가자였습니다. 광화문 시위 참가자 중에서 검사를 받지 않으면 살인자로 간주할 수 있다. 다 처벌한다. 라고 문자까지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니 광화문 시위 갔다 왔는데 당신 왜 검사 안 받아요? 이렇게 막 서로 간에 신고하고 감시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했죠. 자, 지금 이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가장 싫은 자가 누구냐? 20대 남성들입니다. 20대 남성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문재인에 대한 반감이 가장 크죠. 그들을 때려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하는 말, 20대 남성들이 하는 말, 저건 쟤들은 원래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쟤들 말 들을 필요 없어. 라고 그들을 아주 나쁘게 이미지 메이킹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조작을 어떻게 하냐. 강남역, 홍익대, 홍대학, 그리고 노량진 이런 20대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선별진료소를 확 내려놓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냥 하게끔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20대 팬데믹 이 코로나 환자들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이 뭐 클럽 가고 한강변에서 술 먹고 하다가 그렇게 해서 저렇게 지금 확산시키고 있다. 쟤들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들 다시 지금 단계 좀 내려가서 이제 영업 좀 제대로 할 수 있나? 라고 희망을 가졌다가 쟤들 때문에, 저 20대들 때문에 우리가 다시 못하고 있어. 희망을 가졌다가 확 희망이 꺾여요. 더 절망이죠. 그럼 누구 때문이야? 20대 남성들 때문에. 저 나쁜 놈들. 근데 쟤들이 지금 정치적 성향이 어때? 문재인을 싫어하네? 이런 나쁜 놈들.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유동 인구가 많은 번화가와 학원가에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는 선별 진료소가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젊은 층 사이에서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자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서울시는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과 홍대 일대에 찾아가는 선별 진료소 3곳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최근 확산하는 젊은 층 감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라고 했는데, 야, 이렇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나요? 아니에요. 젊은 층, 특히 20대 남성을 아주 나쁜 놈들로 전체적으로 이미지 메이킹 하려는 그 공작인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데이터를 하나하나 공개를 하겠는데 정말 놀라운 데이터입니다. K방역 모든 것은 조작이었습니다. OECD 최하위권의 검사 수인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끝에서 세 번째 검사 숫자가 그렇습니다. 끝에서 세 번째. 참 치욕스러운 상황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K방역 했다라고 뭐 어디에다가 방역 검사 키트 나눠주고 우리도 할 거 없으면서 이 짓거리를 해왔던 겁니다. 자, 2020년 7월 30일 그 당일날 검사한 숫자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숫자는 인구 1000명당 검사 비율이에요. 2020년 7월 30일 날 한국은 인구 1000명당 0.18명이 검사했습니다. 미국은 인구 1000명당 3.14명, 이스라엘은 2.54명, 영국은 2.0, 2.5명 뭐 이런 식으로 검사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0.18명. 그러면 이 2020년 7월 30일 기준으로 인구 5,200만 명의 한국이 0.18명, 1000명당, 인구 3억 3천만 명의 미국이 1000명당 3.14명. 그러면은 이 인구 비율, 인구 숫자, 그리고 1000명당 비율 다 조합하면
미국이 한국보다 110배로 더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 우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10배. 우리가 500명이면 미국은 6만 명 확진자가 나오면 우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비율이. 우리가 1000명이면 미국은 11만 명 하루 당일 확진자가 나오면 우리하고 똑같은 비율입니다. 이게 K방역의 실체예요. 검사를 안 하니까. 자, 그런데 2020년 8월 20일 날 우리 한국은 검사 숫자가 인구 1000명당 0.29명으로 불과 20일 전보다 50% 이상 뛰었어요. 그 뭐냐? 8월 15일 날 광화문 시위를 했기 때문에 8월 16일부터 검사 수를 확 늘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광화문 시위 이후에 갑자기 확산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50% 이상. 그래서 광화문 시위 이전에 500명이었다가 광화문 시위 이후에 750명이 되었다면 그냥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0.18에서 0.29명으로 검사 숫자를 늘린 거는 말하지 않죠. 그냥 750명이 되었어. 이거 원인은 뭐냐? 광화문 시위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속어 오셨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영국에서 델타 변이다, 뭐다 하면서 확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는 또 이 프랑스는, 미국은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마스크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진자가 확 늘어나요. 그런 거 보고 우리는 역시 K방역 그대로 우리는 잘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지금 2021년 7월 1일 세계 여러 나라들의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이 인구 1000명당 0.48명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갑자기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을 딱 줬죠.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을 딱 줬다가 갑자기 절망으로 딱 빠뜨리게 되는 게 이 시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지금 확진자가 확 늘어나. 왜 확진자가 늘어나냐? 검사 숫자를 이렇게 2배 이상 늘려버리니까 확진자가 늘어나죠. 그럼 자영업자에게 왜 그렇게 갑자기 희망을 줬다가 절망을 줄까요? 20대를 나쁜 놈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자, 그런데 지금 언론 이렇게 보면 영국 말이야. 쟤들 정신 나갔어. 윈블던 대회, 그리고 축구 대회 이런 거에 마스크 안 쓰고 수만 명이 그냥 나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거 큰일 난 거야. 쟤들 방역 포기한 거야. 우리는 K방역 열심히 해야 돼. 이러고 있죠. 영국은 말이죠. 왜 지금 많이 나오냐? 인구 1000명당 16.52명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0.48명. 이걸 영국의 인구 6,800만, 그리고 한국의 인구 5,200만, 1.31배인데요. 이거하고 인구 대비, 그리고 1000명당 검사 대비 다 조합을 해보면 영국이 우리 한국보다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45배나 검사를 더 많이 했습니다. 45배. 그러면은 영국은 우리보다 45배가 더 많이 나오면 우리하고 확진자가 똑같은 겁니다. K방역하고 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던 대한민국하고 영국하고는 45배 차이가 나야 통계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 방송을 만드는 오늘 우리 한국은 1100명이 넘었습니다. 영국은 34,400명이에요. 우리가 1100명이면 영국은 45배이기 때문에 5만 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영국은 34,400명이에요. 우리보다 확진자가 더 적은 겁니다. 우리보다 45배나 더 많은 양의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34,400명이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결코 환자가 없어서 안 나왔던 게 아닙니다. 이렇게 검사 숫자를 가지고 통계 조작을 하고 있는 게 이 정부입니다. 저도 코로나19 확진을 작년 연말에 받아서 제가 병원에 17일 동안 입원을 했었는데, 제가 입원해 있을 때 여러 명이 또 이 같은 이 4인실에 이제 입원을 해 있었는데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있어요. 빨리 저보다 훨씬 늦게 들어왔다가도 빨리 퇴원하고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무증상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무증상은 뭐냐? 검사를 했는데 코로나균이 확인됐습니다. 양성이죠. 그런데 사실은 죽은 균이에요. 그런데도 양성이니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무증상자죠. 그리고 무증상자들은 코로나균을 이겨낸 사람들.
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의사들은 하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검사 숫자를 가지고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쥐었다 폈다 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우파 시민들을 살인자로 몰고 갔었죠. 이 정부가.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8.15 시위 이후에 문재인이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뜨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8.15 시위에 참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또다시 위험에 빠뜨린다, 우리 사회를. 그 사람들이. 아니, 지네들이 검사를 가지고 이렇게 조작해놓고, 이런 공작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월 4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아예 대놓고 그들을 살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법 집회에 참석한 사람을 옹호해서는 안 된다. 도둑놈을 옹호하는 것이다. 8.15 집회 때문에 클러스터, 즉 확산으로 해서 정말 많은 확진자가 여기서 발생했고 사망자도 엄청나게 나왔다. 광복절 집회 때문에 경제 성장률도 0.5% 하락 요인이 작용했다. 그들은 살인자다. 밑도 끝도 없어요. 아니, 광복절 집회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0.5% 데미지를 입었다고요? 경제 성장률이 0.5%가 얼마나 대단한데 광복절 집회 한 번 때문에 0.5%가 꺾였다고? 뭐 밑도 끝도 없습니다. 어떻게 공직에 있는 자가 이따위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들이 검사 숫자를 50% 이상 확 늘려가지고 통계 조작을 통해서 자, 8.15 이후에 이렇게 갑자기 확진자가 1.5배 늘어났으니까 8.15 집회 니들 때문이야 라고 통계 조작을 한 주제에 그 국민들을 살인자로 몰고 있는 이자들입니다. 기가 막히죠. 자, 영국은 지금 이렇습니다.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코로나19? 우리는 백신 다 맞았어. 백신 다 맞고 나니까 별거 아니네. 감기하고 똑같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감기로 인해서 독감으로 인해서 1년에 수천 명 죽지 않습니까? 코로나19 그만큼 안 죽는다. 저도 코로나19 걸려봤는데 정말 뭐 무지막지한 독감보다는 그 뼈마디가 막 삭신이 쑤시는 독감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안 아파요. 그냥 열만 많이 나는데. 어쨌든 그거 뭐 별거 아니야. 이제 백신 다 맞았으니까 우리 아무도 안 죽어. 백신 맞으면 죽지는 않잖아. 항체 생겨서. 걸릴 수는 있어도 뭐 그래 돌파 감염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해요. 막 겁을 막 주죠. 근데 걸려도 죽지는 않아. 라고 하고는 여기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사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인구 대비 감염률이, 확진율이 더 적어요. 우리 정부가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마구 지금 비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K방역이 최고야. 웃기는 소리죠. 검사를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은 정말 대단하죠. 백신도 많이 맞았고 검사도 압도적으로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별로 안 나오니까 정말 대단하죠. 그런 데가 진짜 아이방역입니다. 그런 데를 칭송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상으로 돌아오는 선진국들. 자, 이 자화자찬했던 한국은 뭐냐? 이게 뭐냐? 사망자 그래프입니다. 사망자 그래프. 영국 한번 보십시오. 아주 장기간 동안 3월 말부터 지금까지 그냥 바닥을 끓고 있습니다. 사망자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미국도 사망자가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3월 달부터 백신을 본격적으로 맞기 시작한 3월 달부터 이제 사망자 없는 거예요. 한국은 그냥 그대로 있죠, 지금. 그대로. 뭐 물론 한국은 검사를 적게 하니까 사망자도 적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망자 이제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희망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냐? 백신을 안 맞았기 때문에. 저에게 문자가 왔었죠. 50대들 7월 달부터 신청 받아가지고 모더나 맞춰주겠습니다. 이야, 너무 좋았어요. 오, 모더나 제일 좋은 건데 모더나 맞아야지. 저는 이제 만 52세니까 후반기에 맞겠구나 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픈 첫날에 그냥 동나버렸네. 모더나 맞춰준다고 해놓고 저한테까지 올 수가 없어요. 이제는 첫날에 그냥 솔드아웃 돼버렸으니까. 도대체 몇 개 있으니까 몇 개길래 첫날에 다 사라진 거야? 해보니까 80만 개도 안 된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50대 인구가 얼만데 이렇게 국민들 속이고 있는 겁니다. 희망을 줬다가 또 절망 주고 희망 줬다가 절망 주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이 공안 통치를 코로나 공안 통치를 해나가는 거죠. 언제까지? 내년 대선까지. 왜? 거리에 사람이 모이면 안 되니까. 모이면 문재인 물러가라. 뭐 독재 타도 이거 나오니까 모이면 안 되니까. 김호란 이 여자 정말 기가 찬 여자죠.
백신 필요 없다라고 반대하던 여자를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신설해서 앉혔습니다. 이런 여자가 있다 보니까 이 백신을 반대하던 여자가 컨트롤 타워에 있다 보니까 백신이 들어올 리가 있습니까? 자, 보시다시피 이거 지금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자료 제공 받아서 했기 때문에 완전 팩트입니다. 도입 완료된 거, 도입 완료된 거 보면은 현재 2,070만 회분, 2,070만 회분, 여기에서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항체가 생성되려면 2번 맞아야 되죠. 2,070만 회분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1,000만 명만 1차 다 맞았다 이거지. 2,070만 명, 우리 인구의 40%가 다 맞았다 이거 아닙니다. 1,000만 명만 항체 생성할 수 있는 그 분량이 들어왔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구의 20%만 항체 생성할 수 있는 그 백신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분 이것도 저는 반대예요. 왜 이렇게 야당에서조차 회분이라는 이런 말을 씁니까? 그냥 명분이라고 써야죠. 몇 인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5,200만 인구 중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도입한 건 1,000인분만 들어왔어요. 1,000인분. 이게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8, 9월에 7천만, 또 4분기에는 9천만 회분, 9천만 회분이면 4,500만 명, 7천만 회분이면 3,500만 명. 이렇게 백신 도입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확정된 거는 아스트라제네카 83만 5천 개, 5천 회분. 이것도 코백스에서 전 세계에서 나눠주는 거. 우리 힘으로 받아온 게 아니고 나눠주는 거. 그래서 우리 힘으로 가져온 거는 얀센 10.1만, 이것도 미국이 준 거 지금 후반기에 들어오는 건지 알 수 없는데 우리 스스로 들어온 거 없어. 그래서 도대체 몇 개나 우리가 쓸 수 있냐라고 하니까 이 백신 도입은 비밀이다. 아니 무슨 군사 보안도 아니고 왜 이게 비밀입니까? 기가 차는 자들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백신을 맞춰주지 않습니다. 왜? 내년 대선할 때까지 시위가 생기면 안 되니까. 이렇게 백신을 안 맞춰주는 이유는 뭐냐? 장기적인 포석과 단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포석은 대한민국을 공산사회주의로 끌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성을 공산사회주의에 맞춰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성을 완전히 다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재난기본소득, 배급제를 선행학습하는 거예요. 함께 이겨내요 재난기본소득. 이제는 이재명이다 이런 자들,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들 보면 재난기본소득, 그냥 재난 빼고 그냥 기본소득 맞춰주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배급이죠. 국가에서 배급 주겠다 그 말입니다. 바로 공산사회주의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행학습을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래 우리 국가에서 받는 거 이거 여기에 익숙하게끔 만들어주는 장기적인 포석. 두 번째는 북한 5호 담당제 그리고 쿠바처럼 주민들 상호 간에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 겁니다. 집합금지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 집에서도 제사 지낼 때 혹시 옆집에서 신고할까봐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이번 추석 설 우리 이번 설날에 말입니다. 저희 삼형제는 따로따로 차례를 지냈습니다. 아버지 모시고 국가 시책에 따라가기 위해서 제가 아침, 우리 둘째 형님이 점심, 우리 큰 형님이 저녁 이런 식으로 우리는 차례를 3번 지냈습니다. 이런 불행한 짓을 만들어 놨습니다. 삼형제가 부모님 모시고 지금 1년여 한 번도 식사한 적도 없어요. 부모님 생일 때도 모이지도 못해요. 왜? 서로 감시하니까. 이런 나라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 이제 국민들이 서로 간에 감시하는 것을 익숙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왜? 전체주의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내년 대선에 활용하기 위해서. 모이면 안 되니까. 모이면 광장에서 계속 정보가 확산되니까. 의지가 확산되니까.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 많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대놓고 하면 다른 오해를 받을까봐 대놓고 하지 않겠습니다. 또 머리 깨지시겠습니까? 아니 깨져도 어쩌고 한다 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깨져도 이거 뭡니까? 다리네.
참 기가 차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게 좋습니까? 자영업자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우니까 좋으십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이 정말 큰 시각에서 조작해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구나. 아닙니다. 이들이 이렇게 세뇌시키고 있는 겁니다. 정말 다른 선진국처럼 발빠르게 움직였다면 이 국민들이 모여서 시위하고 이런 것들을 뭐 시위 뭐 하는 거지 뭐 민주주의인데 라고 생각하는 정부였다면 우리도 진작에 백신 도입했죠. 아니 백신 25달러밖에 안 하는데 모더나다 화이자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80만 원씩 80%씩 막 나눠주는 이 재난기본소득 이것만 해도 백신 수억 회분을 들여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얼마라고요? 20달러. 그거 1억 개를 들여도 얼마라고요? 그런 나라인데 왜 백신을 못 들어오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국민 스스로가 지금 다른 적을 만들어야 되니까. 공산 전체주의로 끌고 가기 위해서 새로운 적을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는 속고 있는 겁니다. 정말 나쁜 놈들이죠. 진짜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 주변에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조회수와 상관없이 그냥 이거 만들었습니다. 왜? 알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들의 실체를 확 벗겨야 됩니다.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진짜 분노 치밀어 오르네요. 바꿉시다. 바꿔야 됩니다. 신인경의 국방TV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